안녕하세요. 마음이 정화되는 마음정화TV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평일 동안 하루에 한 권씩 소설책 읽기,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평일 동안 하루에 한 권씩 소설 독파하기를 목표로 열심히 책을 읽어봤는데요. 평일 동안 이렇게 잡은 이유는 다들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임신을 하고 있어서 네, 태교와 출산 준비로 뮤지컬 활동을 쉬고 있어서 제게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시간에 정말 전폭적으로 독서에다가 책 읽기에 할애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평일 동안 저는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또 가족들과 네, 신랑과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온전히 거기에도 집중하기 위해서 평일에 저 혼자 있을 때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소개할 책은요, 장강명 작가님의 한국이 싫어서입니다. 5권 월, 화, 수, 목, 금 5권 읽은 책들이 다 굉장히 성공적이었거든요. 재밌었는데 마지막 금요일 날 읽은 이 책, 네, 한국이 싫어서가 특별히 더 임팩트가 팍 강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바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소설은 에세이 같아요. 물론 소설이 어딘가에 있을 법한 이야기고 하긴 한데 한 작품은 일본 작품이어서 일본 느낌이 강하니까 또 한국에 있는 저랑은 다르고, 또 한 작품은 막 시대를 넘나드는 작품이어서 또 현실감이 아닌데, 이 한국이 싫어서는 정말 지금 20, 30대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현실이 많이 반영된 소설이라서 정말 살아가는 누군가의 이야기 같아서 네,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재밌게 읽고, 맞아. 끄덕끄덕하고, 좀 씁쓸한 현실들에 대해서 생각도 좀 오랫동안 해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 있지, 이러면서. 소설매대에서 어떤 걸 읽을까 책을 막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아무래도 뭐 태교도 있고, 또 저도 잔인하거나 막 무시무시한 내용을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런 종류가 아니면서도 흥미진진한 소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막 하는데 갑자기 눈에 탁 띄는 책인 거예요. 한국이 싫어서. 응? 한국이 싫어? 제가 엄청 막 자부할 만큼 애국자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라고 지금도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독자로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을 직접적으로 싫다고 표현은 뭐 무조건 자유로우니까요. 하긴 한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디스해서 관심을 끌려는 건가? 아니면 요즘에 이민을 고민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더니 그런 이야기일까? 그런 준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불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공감을 살려는 건가? 엄청 진정한 반항심인가? 이렇게 너무 궁금해지면서 확 끌어당기는 책이었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이 싫어서? 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싫다고 바로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것도 용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이 싫어서, 제 주변에 한국이 싫어서 떠난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 생각도 이렇게 나면서, 어, 싫어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싫으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나는 과감히 이걸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해서 여기를 떠나겠어 라고 하는 것도 뭐가 맞다 아니다 할 수 없지만 둘 다 대단한 거잖아요.
견디는 사람도, 그걸 과감히 그냥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도. 저한테 만약에 지금 외국 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언어를 새로 배워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이랑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헤어짐, 직업, 인간관계 이런 모든 걸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했던 거를 다시 새롭게.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들로 인해서 저는 그냥 나는 한국 좋아 라고 하면서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한국을 떠나는 거? 뜨는 거? 물론 몇 년 사이에 미세먼지가 너무 뭐 황사철 봄뿐만이 아니라 사시사철이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이 되게 고통받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막 농담 반 진담 반 한국 떠야 돼 미세먼지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은 얘기해봤지만 외국에서 사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근데 딱 저는 처음 드는 생각이 내가 외국에서 뮤지컬 배우로서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어. 그래, 난 여기가 좋아. 지금 내 생활이 너무 좋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한국에서 사는 게 좋아. 라고 마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한국을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물론 좋아한다고 해서 불만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든 어떤 물건을 좋아하든 작품을 좋아하든 뭘 좋아할 때도 완벽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싫어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 그 물건, 뭐 무언가가 하나도 좋은 게 없고 하나도 뭔가 인정할 만한 게 없어서 싫어한다기보다 그냥 못 견디게 나랑 안 맞는 게 있는 게 싫은 거잖아요. 싫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제 주변에 한국 떠야 된다고. 한국은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막 폭격기로 이렇게 저주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헬조선이라고. 그때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한국이 싫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마다 막 불평을 막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요. 그럴 때면 사실 뭐 어디서 태어날지, 어디서 생활할지, 생활은 이제 정할 수 있겠지만 태어나는 건 선택할 순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나 국가를.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회에서 자라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커왔는데 와, 저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하다니 좀 씁쓸하다라고도 생각 들고 또 이렇게 여행을 가봐도 어디 가나 걱정이나 범죄는 다 있고 또 나는 한국에서 사는 게 괜찮다 좋다라고 말하는데 불구하고 나한테 굳이 한국이 안 좋은 점을 계속 얘기하면서 여기서 살면은 뭐 비전이 없고 막 최악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얘기를 계속해서 막 몇 달, 몇 년을 듣다 보니까 나한테 불만이 있는 건 분명 아닌 걸 알지만 이 본인이 싫다고 말하는 이 집단 안에 어쨌든 살아가는 제가 그 사람들이랑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건가? 여기에서 이렇게 문제투성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사는 내가 이상하게 되는 건가? 이기적이고 막 바보 같아서 내가 여기에 잘 살아남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점점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는 게. 뭔가 동등하게 비판적으로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 라고 하기보다 막 무작정 막 이렇게 폭격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는 여기서는 행복할 수 없겠다. 저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한국을 뜨더라고요. 한국이 싫어서 라는 책 제목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직 책장을 넘기기 전에. 그래서 이번에는 책을 읽기도 전에 먼저 이 제목에 대해서 내가 생각 드는 게 많으니까 독서 노트에다가
독서 노트에다가 소설 읽기 전에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많이 써내려 봤었어요. 이런 친구 생각, 뭐 내 생각, 나는 한국에 사는 게 어떤가, 한국을 좋아하나 싫어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도 단단히 먹었어요. 그때 친구가 폭격해서 제가 스트레스 이렇게 받았던 것처럼 아마 이 책도 한국 사회의 차별이나 비교, 경쟁 뭐 이런 이야기가 마구 적나라하게 튀어나올 테니까 너무 그 적나라함에 내가 상처받지 말자. 내가 소속된 곳을 욕하는 게 꼭 뭐 나를 비판하는 것처럼 느끼지 말자고. 객관적으로 그냥 지금 이런 게 현실이 이렇게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고 나도 내 입장이 어떤지도 또 정리해보고 생각의 힘을 기르는 거니까요.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게. 그냥 한국의 그런 제도나 부당한 것들, 나쁜 사람들,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도 아무튼 이게 현실이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게 더 크게 체감될 테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느낌이란 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주인공 게나는 주인공 이름이 게나예요. 게나. 게나는 20대 중반 여성이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풍요롭지도 또 그렇다고 심하게 빈곤한 여성도 아니에요. 직장인으로 살다가 호주로 떠나기로 이민을 가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시작이 공항에서 부모님과 또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장면으로 소설이 시작되는데요. 소설의 시작점에서부터 게나는 자신이 왜 한국을 떠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이 싫어서, 세 마디로 줄이면 여기서는 못 살겠어서. 본인이 한국에서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라서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거라고, 도망쳐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도망가는 거구나. 이전에 제가 그 친구의 일화를 갖고 저의 어떤 감정적으로는 또는 뭐 워킹 홀리데이나 이렇게 가는 친구들한테는 좀 더 멋지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용기 있는 결단. 뭐라고 표현해야 이게 잘 전달이 될까? 이게 막 못 견디겠어서 라기보다 또 다른 선택의 문이 있어서 그냥 그걸 선택해본다라고 생각했는데 게나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되게 잘 살고 있는데 나가고 싶지 않을 거야. 맞아. 여기서 살아남는 게 힘들어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서 새로운 곳을 선택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공 게나는 호주의 시드니로 갑니다. 정말 온갖 일들을 다 겪어요. 영어를 잘하는 상태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학원도 다니고 영어가 안 되니까 일도 사람을 뭔가 서비스직 더 이렇게 많이 상대하는 것들은 못하고 주방에서 뭐 설거지 이런 거 하면서 점점 영어가 늘고 근데 부단히 노력하거든요. 영어를 늘리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랑도 무조건 영어를 써야지 한국어나 콩글리시 이런 거 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어를 써야지 해서 영어도 되게 열심히 몸으로 막 부딪혀가지고 영어도 많이 공부하고 해서 점점 좋아지면서 더 보수도 낮고 몸도 좀 편안한 덜 힘든 곳으로 이제 일도 취업도 하고 정말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연애도 외국 분들도 많이 만나봐요.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연애 스타일들로 그러면서 생활 면에서도 뭐 연애 면에서도
굉장히 다사다난한 일들을 많이 겪거든요. 거기서 깨달음도 얻고,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고, 나랑은 안 맞고, 이런 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니까 더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이민을 간다고 처음에 걔나가 할 때 친구 원투가 한 명은 자기 일에 대해서 막 불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 명은 일찍 결혼해서 시어머니 욕을 엄청 하거든요. 근데 걔나가 이런저런 모험을 막 매일매일 정말 색다른 모험들을 계속 겪으면서 고군분투하고 살아가서 한국에 왔는데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들의 푸념이 똑같은 거예요, 변함없이. 회사를 욕하고 있고 시어머니 욕을 하고 있고 근데 걔나는 그 얘기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아, 이 얘기 똑같은데 그때랑 지금이랑 그래 생각해요. 아마 이 친구들은 몇 년 뒤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다. 상황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의지가 없는 거죠. 근데 그냥 너무 싫으면, 그렇게 싫으면, 그렇게 맨날 욕하고 그럴 거면 회사 때려치우고, 응? 이혼하고 그럼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게다가 이제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 근본적으로 사실 이거를 해결하려면 힘도 들고,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회사에도 불만이 있다고 딱 얘기하고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도 굉장히 용기 있어야 할 수 있는 제안이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사회통념적인 거랑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가 있는데 이제 와서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정말 용기와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친구들한테는 지금의 이 상황이 주는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이 너무 소중하구나. 우리가 회사 너무 싫고 막 그래도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안정감. 또 월급이 또 주어지면은 이걸로 또 생활비, 카드값 이런 것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니까 불만이 있어도 거기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족들한테도 불만이 많아도 거기서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예측이 가능해요. 이게 막 정말 개나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하루하루와 이 친구들은 이렇게 불만이 많아도 이게 쭉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소중해서. 소중하다고 말하지 않지만 결국에 이게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 건 이거에도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드니에서 맨날 그렇게 고생하던 개나가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좀 얄팍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적혀 있어요. 뭔가 자기가 물론 그 친구들보다 더 나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자기 미래가 더 밝을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왠지 그런 용기 없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떠날 때는 그런 식으로 떠난 거 아니었지만 자기가 많은 걸 경험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계속 같은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럼 아예 저거를 해결을 해버리지 왜 같은 건데 붙들고 고민을 하고 계속 괴로워할까? 거기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뭐 연애든 일이든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가정의 문제면 더 그렇고 가정을 깰 수는 없으니까 내가 편하게 활동하고 내가 편하게 생활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의 문제를 그냥 싫으면은 그냥 나와 피해버려 라고 해야진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공감을 많이 못 해줬나? 제가 지금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임신 과정 이것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뭔가 울적함이 정말 있더라고요. 활동을 지금 못하는 것도 그렇고 내 어떤 생활의 패턴도 바뀌고 또 앞으로 출산하는 그 순간도 무섭고 출산 이후에 육아도 두려움이 있고 근데 그게 불만이 있고 서러움이 있는데
그걸 내가 서럽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 임신과 출산이 너무 싫고 뭐 이걸 안 하고 싶고 버려야 되고 떠날 거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서러운 거 있고 불만은 있을 수 있는데 불만이 생기면서도 나한테 너무 안정감을 주는 소중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하는 네, 책이었어요. 그리고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래서 게나가 아까 여러 남자 친구들도 만나봤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동양 여성, 외국 남자니까 동양 여성에 대한 로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양 여성의 이런 부드러운 머릿결, 뭐, 부드러운 피부, 막, 오히려 짧은, 키에서 나오는 짧은 다리 이런 거 귀엽게 생각하고, 아무튼 너의 살결이 너무 막 골드빛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외국인도 만나고 돈이 너무 많은데 일하는 사람이었나? 뭐 돈이 너무 많은데 돈으로만 나를 어떻게 얘기하고 막 비즈니스 파트너나 거기 적혀 있어요. 뭐 내가 이렇게 가면 몇 번째 부인이 됐을지도 모른다. 거기는 일부 다처제니까 그런 걸 겪다가 보니까 한국에 있던 남자친구만한 제대로 된 인격과 이런 걸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즈음 그 남자친구도 몇 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나는 너 없이 못 살 것 같다. 네가 몇 년이 걸려도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해서 프로포즈를 받아서 잠깐 뭐 비자 갱신인가 뭐 이렇게 하려고 시민권 받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서 한국에 와서 그 남자친구분이랑 같이 지내봐요. 동거죠. 몇 주? 동거라고 하기엔 몇 주? 같이 이렇게 보내보는데 그때 이제 일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그 친구는 일을 하고 있고 본인이 여유 있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을 해 본 거죠. 지금까지는 너무 치열하게 사느라 한국에서도 치열하게 살았고 호주에 가서도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너무 치열하게 사느라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아는 건 내가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한 것 같다. 나한테는. 일단 나는 매일매일 웃으면서 살고 싶다. 어떤 일을 하든요. 웃으면서 살고 싶다고요. 왜냐면 남자친구가 예전에 만났을 때는 취업 전이었는데 그때 함께 이제 호주에 가자고 했을 때 남자친구는 한국에 남아서 기자가 되고 싶다고 그게 자기 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몇 년 만에 돌아왔을 때 기자가 되어 있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 기자가 된 게 너무 뿌듯하고 하지만 걔나를 위해서도 열심히 돈을 벌고 하지만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회사원으로서 이 일도 아침부터 늦게까지 하고 오면 바로 뻗어버릴 만큼 업무량이 많고 그래도 그 지친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막 이렇게 기운 없이 자기랑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도 애처롭고 막 그러면서 나는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고 이 남자가 날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펭귄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거 진짜 있는 펭귄 이야기래요. 어떤 이솝 우화 같은 게 있는데 추위를 싫어하는 펭귄 파블로라고 보통 펭귄은 추운 데 살잖아요. 남극이나 북극에. 근데 그 펭귄은 추위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음을 타고 나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결국에는 하와이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햇빛을 쬐면서 음료 마시면서 진짜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걔네가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극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파블로를 잡아다가 헬리콥터를 태워서 하와이에 탁 내려줬으면 파블로는 지금처럼 행복할까? 본인이 얼음 타고 실패하고 드디어 왔을 때랑 누군가가 이렇게 탁 떨어뜨렸을 때랑 똑같이 추위를 벗어났으니까 행복할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리고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똑같이 지금 하와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파블로는 그만큼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왜냐면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버텨서 바다를 건너서 도착을 했기 때문에 겨울이 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또
바다를 건너서 어딘가 따뜻한 곳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누군가가 그 파블로를 헬리콥터로 탁 떨어뜨려 놨으면 불안할 거예요. 또 누가 여기서 나를 헬리콥터 태워가지고 어딘가 추운 데로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고, 다시 헬리콥터 태워서 남극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추위가 다시 오면 나는 어떻게, 여기도 추위가 오면 어떻게 살아남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할 수 있지만 미래를 두려워하면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게나는 자신은 두려워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요. 한국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면서 안정감, 행복 이런 게 자기한테 주는 사랑이나 이런 걸로 너무 많이 느껴지지만 자신이 무엇으로 행복해하는지 걔네가 생각해보니까 자신은 그런 걸로 누군가가 이렇게 갖다주는 행복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다시 호주로 돌아가요. 나 이렇게는 못 지낼 것 같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네가 다시 나한테 오던가 아니면은 이대로 그냥 끝내야 될 것 같다 했을 때 남자친구도 이 설명을 다 듣고 존중해요. 그래, 그러면은 너는 너의 행복을 찾아서 가. 나도 내가 정 안 되면 너에게 갈 거고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만나서 여기서 결혼을 할 거고 얘기를 하죠. 그 게나가 호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신문을 읽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의 제목 현금 흐름성 행복에 대한 개념을 게나가 이야기해 주거든요. 경제 칼럼지를 정독했어요. 그 칼럼지에 자산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해야 한다 라는 조언이 있었대요.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오는 수입과 고정으로 있는 자산 7억을 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 칼럼지에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7억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매달 100만 원씩도 들어와야 된다고.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오는 게 결국 그 7억이랑 비슷한 거라고,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에만 치중하지 말고 두 개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딱 들었는데 걔네가 생각해보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도 돈이랑 비슷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행복에도 자산성 행복이 있고 현금 흐름성 행복이 있다는 거죠. 자산성 행복은 어떤 거를 딱 성취해서 그걸 성취했다는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서 그게 자산성 행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산성 행복에서 오는 이자가 높아요. 그걸 한번 딱 취득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 한국 남자 친구 같은 경우는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기자가 딱 되고 나니까 자기가 어렵게 공부해서 기자가 되고 나니까 기자가 됐다는 그것만으로 힘든 생활을, 직장 생활 막 지치고 자기 시간 없고 이런 것들도 이겨낼 만큼 그 한 번에 성취한 그거에 기자라는 그 타이틀에 이자가 계속 붙어가지고 괜찮은 거예요, 지내기가. 매일 힘들어도 내가 난관을 뚫고 기자가 됐어. 이게 매일 행복감을 조금씩 주는 거죠. 그래서 늦게까지 일하고 자기 시간이 없고 몸이 녹초가 돼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죠. 게나가 호주에서 만난 엘리라는 여자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순간순간에 최대 행복을 위해서 사는 친구였거든요. 그 이야기도 이제 소설에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행복의 금리가 낮은 거예요. 이게 한 번 뭘 탁 성취한다고 해서 그 만족감이 계속 흘러나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현금 흐름성 행복을 많이 창출해야 돼요. 뭐 큰 돈이 있다고가 아니라 내가 매일 조금씩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계속 버는 게 본인한테는 행복한 거죠. 그래서 소설 끝부분에 이렇게 호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칼럼지를 통해서 게나는 생각을 정리해봐요. 내가 왜 한국에서 살면 행복해지기 어렵겠다라고 나는 생각하는지 이제 깨달았다. 나는 남자친구처럼 자산형도 아니고 엘리라는 친구처럼
현금 흐름성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두 개 다가 더 중요한데 한국은 개나가 필요한 만큼 현금 흐름성 행복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행복 흐름으로는 나는 살기가 어렵구나. 나는 더 많이 웃고 즐겁고 그냥 평온하게 지내야겠구나. 이렇게 딱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개념이 되게 맞는 말이다. 자산성 행복과 현금 흐름성 행복. 저도 역시나 그 두 가지가 다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뭘 성취하고 이루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거는 현금 흐름성 행복이라기보다 자산형 행복인 거잖아요. 안정감 때문에 또 누군가의 인정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뭔가 딱 느껴지는 행복이라기보다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챙겨야 할 것들, 인정받아야 될 것들, 성취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이 매일이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번아웃 되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다 때려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씁쓸한 딱 촌철살인 그 장강문 작가님의 촌철살인이 나와요. 아무리 시어머니나 자기 회사나 미워하고 욕해봤자 자산성 행복도 현금 흐름성 행복도 높아지지 않아. 한국 사람들 대부분 이렇지 않나? 자기 행복을 아끼다 못해서 어디 깊은 곳에 꽁꽁 싸놓지. 그리고 자기 행복이 아닌 남의 불행을 원동력 삼아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야. 집 사느라 빚지고 현금이 없어서 쩔쩔 매는 거랑 똑같지. 씁쓸하죠. 자기 행복이 아닌 남의 불행으로 그걸 원동력 삼아서 하루하루 버티는 거. 다 똑같이 이렇게 살아. 다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위로하면서 산다는 거지. 되게 씁쓸했어요. 이 장강문 작가님 소설 굉장히 잘 읽히거든요. 시원시원해요 아주. 이렇게 촌철살인하는 말들도 진짜 그래 맞아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시원시원하게 아주 비판하시는데 재밌었어요. 공감되고 씁쓸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과 비교하고 무시하고 또 날 대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근성을 우리 전체가 다 고치려면 자산성 행복을 좀 버리고 현금 흐름성 행복을 창출하려고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해요. 제 채널에서도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언젠가 행복해져요. 우리 뭐 언젠가 행복해질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면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걸 딱 성취하는 보람도 물론 있지만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은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 현금 흐름성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행복을 이 소설을 읽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너무 먼 미래의 큰 행복만 생각하지 말고 자산성 행복만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조금씩 웃고 행복하고 그럴 수 있는 행복을 누리자고. 그래야 우리가 남이랑 비교하고 경쟁하고 무시하고 누가 날 대접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찮은 존재가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자주 웃고 자주 행복할 수 있는 흐름성 늘 존재하는 그런 행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서 소설책 재밌는 거 뭐 없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책 너무 즐겁게 읽어서 작가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쳐서 구경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 책을 내고 이 책의 나중에 작가의 말 끝에 보면 이 글이 되게 사실적이라고 했잖아요. 호주의 얘기도 정말 있음직한 이야기들이고 거기에 환경 이런 설명도 너무너무 자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했는데 주변에 호주에서 정말 공부한 HJ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한 P에게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이 많은 에피소드들이 다 그분들의 실화로 바탕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치하다 보니까 이 HJ, 호주에서 공부했던 HJ는 지금 장강명 작가님의 부인이고 그 기자가 됐다는 한국 남자친구 있잖아요. 나 널 평생 기다릴지도 몰라 라고 했던 그 분이 장강명 작가더라고요. 장강명 작가님이 기자였다가 이제 소설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커플이었고 그 다음에 이 장강명 작가님의 소설가신데 처음으로 에세이를 쓰셨는데 그 제목이 5년 만에 신혼여행이라는 에세이예요. 거기에 HJ와 장강명 작가님의, 그러니까 이 한국이 싫어서의 개나와 지명이의 이후 이야기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에세이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소설도 에세이 같더니 에세이도 소설 같고 여전히 그 장강명 작가님의 특유의 그 시니컬함, 툭툭 그냥 직설적인 이렇게 솔직해도 되나? 라고 쉽게, 그리고 쭉쭉쭉 넘어가는 가독성 좋은 문체들도 좋고 그냥 시원시원해요. 너무 좋아. 다 이런 생각하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는데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싶게, 뭐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결혼식도 올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혼인신고하고 사시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한국의 어떤 통속적인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건 우리가 바라는 행복과는 다른 건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본인들만의 답을 이렇게 써두시고 하면서 에세이가 풀려가고, 또 막 이런 데서는 촌철살인하시고 막 실용주의시고 쿨하고 이런 느낌인데, 또 그 사랑하는 HJ와의 애정 문제로는 나 좋아? 이제 나 좋아? 계속 물어보고 확인하고 맞춰주려고 하고, 이런 대목도, 사랑꾼 면모의 대목도 저는 읽으면서 크크거리고 재미있었거든요. 지금 한 절반 읽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이 싫어서와 이 행복에 관한 개념, 자산성 행복, 현금 흐름성 행복,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이 한국이 싫어서라는 책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뭔가 딱 정리해서 뭐 이렇게 하자 이런 거라기보다 자기계발서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소설이나 에세이는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많은 스토리들, 다양한 스토리들 중에 작가의 생각을 물론 좀 얹이겠지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던져주는, 그냥 화두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재밌게 읽었고 또 여러분께도 추천드리는 책이거든요. 한국이 싫어서 꼭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음정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